세연아, 어? 세연아. 응? 오늘 엄마가 들려줄 이야기는 백원지. 맞아, 미녀와 야수란 이야기야. 자, 시작한다. 아주 먼 옛날 어느 나라에 이기적이고 인정 없고 차가운 젊은 왕자가 살았어. 어느 추운 겨울날 왕자는 신하들과 파티를 즐기고 있었는데 노파가 찾아와 장미 한 송이를 주며 부탁했어. 왕자님, 밖이 너무 추운데 오늘 잘 곳이 없어요. 하루만 이곳에서 재워주실 수 있을까요? 뭐야 이 허름한 노파는. 귀찮아. 어서 돌아가. 왕자는 노파의 부탁을 거절했어. 왕자님, 왕자님의 외면은 무척 멋지고 아름답지만 그 안은 그렇지 못하군요. 진실한 아름다움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요. 나보고 아름답지 않다고 한 건가? 정말 무례하구만. 여봐라, 저 할멈을 당장 내쫓지 못해? 왕자님의 마음속 모습대로 변하게 해드리지요. 갑자기 노파의 모습이 요정으로 변하더니 왕자를 야수로 변하게 하고 성에 사는 모든 것에 마법을 걸기 시작했어. 내 모습이 내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추악하게 된 거냐고. 이럴 수 없어. 왕자님, 이 장미꽃의 마지막 꽃잎이 떨어지기 전 진실한 사랑을 꼭 찾아 왕자님의 원래 모습을 되찾길 바래요. 하지만 진실한 사랑을 찾지 못하면 마지막 꽃잎과 함께 왕자님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지요. 과연 진실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이봐 돌아와. 어서 다시 내 모습을 돌려달라고. 왕자는 야수같이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성에 숨어 살며 바깥 세상을 보여주는 마술 거울로만 밖을 살폈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성은 점차 빛을 잃어가고 울창한 숲속에 가려져 모두의 눈에 띄지 않게 되어버렸지. 마법에 걸린 왕자와 신하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어. 어느 화창한 날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름다운 여인 벨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신나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 벨 좀 봐. 오늘은 또 뭐가 저렇게 신이 났대?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처럼 늘 이상하잖아. 마을 사람들은 벨이 아름답긴 하지만 책 속에 빠져 알 수 없는 말만 하며 꿈속에 사는 것 같다고 이상한 아이로 여겼어. 하지만 벨은 그런 마을 사람들의 반응에 별로 상관하지 않았어. 한편 벨의 마을에는 게스톤이라는 체격이 크고 건장한 청년이 있었어. 그리고 강하고 거친 게스톤을 따라다니는 그의 친구들도 있었지. 벨, 오늘따라 더 아름답군요. 나와 결혼한다면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게스톤은 아름다운 벨에게 사랑에 빠졌어. 그래서 늘 벨을 찾아와 결혼을 하자고 했지. 싫어요. 난 결혼 같은 거 안 해요. 난 책에서 본 세상지를 꼭 돌아볼 거예요. 모험을 떠날 거라고요. 책은 책일 뿐 현실과 달라요. 어쨌든 저리 비켜요. 곧 아버지가 돌아오실 시간이에요. 아하, 그 정신 나간 아저씨? 어르골이나 만들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던데. 벨, 너 아버지랑 똑같아지려는 거야? 게스톤의 친구들이 벨의 아버지를 놀려댔어. 아버지를 욕하지 말아요. 벨은 더 넓은 세상을 꿈꾸는 벨과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했어. 그런데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오르골을 발명해 장터에 팔러 갔던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실 시간이 됐는데도 돌아오지 않으셨어. 어떻게 된 거지? 아버지가 많이 늦으시네. 한편 자신의 말 필립과 함께 길을 떠났다가 집으로 돌아오시던 아버지는 그만 숲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어. 왜 점점 더 울창한 숲이 나오는 거지? 밤이 더 깊어만 가는데
큰일 났구만. 그때 필립이 두려워 울며 발걸음을 멈추고 어쩔 줄 몰라 했어. 필립, 왜 그러니? 진정하거라. 워워워. 저건 늑대들이잖아. 이거 큰일 났구만. 필립, 어서 달려. 어서. 필립과 아버지는 열심히 달려 도망쳤지만 곧 늑대들에게 잡히고 말았어. 겁이 난 필립은 아버지를 두고 도망쳤고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도망치다가 낡은 성을 하나 발견했어. 이런 깊은 숲에 성이 있다니. 일단 저기에 몸을 좀 숨겨야겠다. 성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성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아주 고요했어. 누구 없습니까? 이보세요. 이렇게 큰 성이 어째서 이렇게 조용한 거지? 아버지는 성의 곳곳을 돌아보다가 식당을 발견하고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놓여있던 빵 한 조각을 입에 넣었어. 너무 배가 고팠는데 이 허락도 안 받고 먹어서 죄송하지만 다 갚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내 성에 있는 것을 함부로 손대는가? 에이, 괴물이다. 갑자기 성 안에 있던 야수가 나타나 아버지를 위협하기 시작했어. 야수님이 결국 이렇게 화가 나실 줄 알았어. 이제 어떻게 해요, 엄마? 아가야, 눈 감으렴. 촛대가 말을 하고 주전자와 컵이 말을 하잖아. 정말 신비롭구나.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내 성에 있는 것을 훔쳤으니 당신은 죗값을 받아야지. 이 영감을 어서 옥에 가두어 버리거라. 예, 가둔다고요. 이거 보세요. 훔친 게 아니라 갚을 겁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예수님, 야수님. 한편 집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던 벨이 멀리서 아버지의 말 필립이 홀로 달려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 필립,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는 어디 계셔? 필립은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 몸짓을 했고 벨은 필립을 타고 필립이 이끄는 대로 달리기 시작했어. 필립이 도착한 곳은 커다랗고 낡은 성이었어. 벨은 성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어. 아가씨다. 성에 아가씨가 온 건 처음이야. 엄마, 드디어 저주가 풀릴까요? 얘야, 쉿. 벨은 촛대와 주전자, 컵, 시계로 변해버린 신하들이 나지막히 떠드는 소리를 들었어. 누구죠? 좀 나와보세요. 아버지를 찾으러 왔어요. 성을 돌아다니며 아버지를 찾던 벨은 감옥에 갇혀있던 아버지를 발견했어.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벨, 어서 도망가거라. 어서. 제가 구해드릴게요. 그렇게는 안 되지. 야수가 벨 앞에 나타났어. 당신은 누구죠? 왜 우리 아빠를 가둔 거예요? 내 것을 훔친 것은 너희 아버지야. 갇혀서라도 죗값을 받아야지. 벨, 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못하세요. 그러니 제가 대신 갇히겠어요. 아버지를 놔주세요. 어서요. 이러다 아버지가 죽겠어요. 안 된다, 벨.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지? 당신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이 성에 대신 있겠다고 약속해요. 벨은 아버지를 위해 성에 남겠다는 약속을 하고 야수는 벨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버지를 다시 마차에 태워 돌려보냈어. 자, 이곳이 당신이 머물 곳이오. 왜 나를 감옥에다 가두지 않죠? 어디에 있어도 좋지만 서쪽에 있는 탑에는 절대로 가지 마시오. 절대로. 곧 저녁을 먹을 테니 식당으로 와요. 야수는 벨을 방으로 안내하고 저녁을 함께 하자고 명령하며 문을 닫고 가버렸어. 그 시각 늘 벨에게 거절을 당하기만 해 자존심이 상한 게스톤과 그의 친구들은 술집에서 마음을 달래고 있었어. 그때 벨의 아버지가 술집으로 들어와 벨을 도와달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벨이 나를 구하려고 대신 성에 갇혔어요. 무시무시한 야수에게 붙잡혀 있다고요. 우리 벨을 좀 도와주시오.
하지만 사람들은 야수가 있다는 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고 아버지를 미치광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술집에서 내쫓아버렸어. 하지만 게스톤은 이 상황들을 쭉 지켜보고 있다가 벨의 아버지를 이용해 벨을 자신의 아내로 만들 계략을 세우기 시작했어. 한편 성에서 야수는 벨이 혹시 자신의 저주를 풀어줄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기대하며 벨과의 저녁 만찬을 기다리고 있었어. 하지만 벨은 식사 자리에 오지 않았어. 저주 같은 게 풀릴 리가 없지. 나도 필요 없어. 나도 기대 같은 거 하지 않았다고. 화가 난 야수는 자신과 가까워지고 싶지 않아 하는 벨 때문에 상심했어. 밤이 깊어지고 저녁을 굶은 벨은 배가 고파 식당으로 갔어. 마법에 걸린 신하들은 벨에게 아무것도 주지 말라는 야수의 명령을 무시하고 멋진 음악과 만찬을 대접했어.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멋진 만찬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부탁이 있어요. 성을 한번 구경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럼요, 아가씨. 저희들이 도와드리지요. 촛대로 변한 신하와 벨은 함께 성을 구경했어. 볼수록 멋진 성이에요. 저긴 어디지? 아가씨, 거긴 서쪽 탑이에요.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모험 기질이 있거든요. 잠시만 가볼게요. 오, 안 됩니다, 아가씨. 안 돼요. 벨은 신하들을 따돌리고 서쪽 탑의 방 안으로 들어갔어. 그곳에서 벨은 찢어진 사진과 신비한 장미 한 송이를 발견했어. 와, 너무 신비롭고 아름다운 장미다. 벨이 장미에 빠져 만지려고 한 순간 야수가 나타나 나가라며 소리를 질렀어. 내가 서쪽에 있는 탑에는 절대 오면 안 된다고 했을 텐데. 벨은 겁에 질려 성을 빠져나가 필립을 타고 숲으로 향했어. 그런데 그때 벨은 깊은 숲속에서 늑대떼를 만나고 말았어. 이를 어째? 필립 어서 도망쳐야 해. 그때 어디선가 야수가 나타나 늑대를 물리치기 시작했어. 야수는 늑대에게 물려 여기저기 상처를 입으면서도 벨을 구했어. 늑대는 모두 물리쳤지만 늑대에게 물려 다친 야수를 본 벨은 성을 떠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 야수의 상처를 치료해줬어. 아프잖아. 가만히 있어요. 성질 좀 부리지 말고요. 어쨌든 나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야수는 아프다며 성질을 부렸지만 벨은 침착하게 상처를 치료하며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둘은 아주 조금 가까워졌어. 야수는 벨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평소 책을 무척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성에 있던 가장 큰 책방을 쓸 수 있게 해주고 함께 산책도 하고 식사를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 야수는 점점 벨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벨도 야수가 점점 좋아지는 것을 느꼈어. 이번엔 느낌이 너무 좋지 않아? 야수님이 아주 많이 변한 것 같아. 맞아요. 겉은 저렇게 무섭게 생겼지만 왠지 가장 순한 양 같아요. 어쩌면 우리도 다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두 사람의 좋은 분위기에 신하들은 물건이 되어버린 자신들이 다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지. 어느 날 밤 야수는 벨을 위해 파티를 준비하고 아름답게 차려입은 두 사람은 함께 춤을 추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하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야수는 벨이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 이건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아버지가 많이 궁금한 것 같으니 이걸로 아버지가 어떻게 계신지 한번 보겠어? 마법의 거울이네요. 정말 고마워요. 야수는 벨에게 거울을 보여줬어. 그런데 아빠, 벨은 거울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혀
미치광이 취급을 받으며 고초를 당하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발견했어. 야수는 벨이 아버지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어서 아버지에게 가보시오. 네? 정말이요? 하지만 야수님은 괜찮소. 어서 가보시오. 미안해요. 미안해요, 야수님. 벨이 성을 떠나자 야수와 마법에 걸린 신하들은 모두 실망하고야 말았어. 마을에서는 게스톤이 벨의 아버지가 미쳤다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동원해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려고 하고 있었어.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고는 벨과 강제로 결혼하려고 했던 것이지.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있는 것을 벨이 나타나 멈췄어. 아버지는 절대 미치지 않았어요. 너희 아버지는 미쳤어. 무서운 야수가 있다고 하질 않나. 매일 알 수 없는 말만 떠들어대잖아. 이것 보세요. 마음이 급해진 벨은 야수에게 받은 거울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야수를 보여주며 아버지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어. 어머나, 정말 야수가 있네요. 그리고 저 이상망측한 거울은 또 뭐야? 여러분, 이런 위험하고 흉측한 야수가 있다는데 가만히 둘 수 없죠. 이 게스톤이 야수를 없애버리고 여러분이 마음 편히 사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야수를 없애러 가시죠. 야수를 없애버리자. 무시무시한 야수를 처단하자. 게스톤은 아버지와 벨이 이 사실을 야수에게 알릴 수 없도록 지하에 가두어 버렸어. 게스톤은 사람들을 이끌고 성으로 향했고 마법에 걸린 신하들은 성에 들어온 침입자를 막기 위해 함께 싸우기 시작했어. 신하들은 야수에게 성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만 절망 속에 빠진 야수는 움직이지 않았어. 다행히 지하에 갇힌 벨과 아버지는 이웃의 도움으로 지하실에서 풀려났고 야수를 구하기 위해 성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 게스톤은 야수를 찾아냈고 게스톤의 공격에 야수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당하기만 했어. 그런데 그 순간 벨이 성으로 돌아와 야수를 공격하는 게스톤을 말리기 시작했어. 정말 무섭고 추악한 건 게스톤 너야. 야수님은 절대 무섭고 흉측하지 않다고. 벨, 당신 돌아왔군요. 야수는 벨이 돌아온 것을 알고 게스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 게스톤과 야수가 다투던 중 게스톤은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야수는 게스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어. 이제 그만해. 난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모두 다 조용히 이 성에서 나가. 하지만 죽을 위기에서 벗어난 게스톤은 멈추지 않았고 야수를 찌르다가 높은 지붕에서 떨어져 사라져 버렸어. 벨은 크게 상처 입은 야수를 구하고 야수는 벨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기뻐했어. 야수님, 괜찮아요? 야수님. 벨, 당신이 돌아와 준 것만으로 난 기쁘어. 그걸로 나는 되었어. 야수님 정신 차려요. 안 돼요. 잠깐이지만 당신 때문에 참 행복했어. 야수는 이윽고 눈을 감았어. 야수님 안 돼요. 안 돼요. 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젠 안단 말이에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죽지 마요. 야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날 떠나지 말아요, 제발. 벨은 쓰러진 야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했어. 결국 마법에 걸린 장미의 마지막 잎이 떨어지며 모든 것이 끝나버린 듯 했지. 그런데 그 순간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떨어지며 야수가 하늘로 떠오르기 시작했어. 그리고는 마을 사람으로 위장해 있던 요정이 나타나 흉측한 모습이었는데 외모를 보지 않고 야수 안에 있는 따뜻함을 발견한 진짜 사랑을 찾았군요. 왕자, 이젠 그만 벌 받아도 될 것 같아. 곧 야수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 야수님? 벨, 이게 내 진짜 모습이에요. 냉랭하기만 했던 차가운 심장을 가진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을 만난 후 내 심장은 어느 때보다도 따뜻해진 것 같아요.
야수님. 왕자는 이전에 차갑고 냉랭하기만 하던 모습이 아니었어. 마을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나눠줄 줄 알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해 있었지. 벨은 야수의 모습일 때에도 사람의 모습일 때에도 그 속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왕자가 참 좋았어. 그렇게 둘은 평생을 함께하며 행복하게 살았단다. 세연아, 야수는 모습이 흉측해졌지만 대신 마음이 아름다워졌잖아. 그지? 우리 세연이도 이렇게 지금 예쁘게 자랐잖아. 하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 아름다워요. 알지? 우리 세연이 잘할 거야. 그치? 친구들. 굿나잇.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 때론 슬프고 힘들었지만 견뎌낸 사랑, 햇살과 같이 영원하여라. 변하지 않는 사랑 이야기, 미녀와 야수. 변하지 않는 사랑 이야기,